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권충현 과장과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기름값 물보다 싸다고 전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편의점 요즘 가면은 생수 한 병에 1,000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기름이 뭐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이제 1,000원 조금 넘는 이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얘기 들으면은 진짜 기름값이 진짜 물값보다 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지금 뭐 계속해서 배럴당 가격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뭐 우리 진짜 어떻게 100년 좀 잘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뭐 지금 상당히 좀 중국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중국 증시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릴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이런 이슈를 좀 써봤고요. 일단 어제 시장부터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정도로 1890포인트로 1900포인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439억 매도가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일단은 뭐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특징적으로는 구제역 테마라든지 뭐 일부 테마 쪽 아니면 제약 바이오 개별주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가장 큰 이슈로는 국제 유가가 12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증시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매수세가 좀 증발한 상황에서 모멘텀 이런 종목군 하락을 좀 마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유가 관련해서 상당히 또 우려감 짙은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우리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 피해주라던가 수혜주가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인데, 언제부턴가 이 저유가에 대해서 어떤 가처분 소득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좀 조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유가 우리 경제에 좀 미칠 파급력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될지, 증시에 미칠 영향력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저유가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떠들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굉장히 하락함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쩐의 전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주값이라든지 맥주값 또 이런 생필품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유가는 굉장한 호재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뭐 한국 경제의 타격에 대해서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또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기름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뭐 한국 무역 수지흑자가 거의 100조 가까이 달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 가치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 한 해 유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이 가격에서 계속 주춤하고 있다면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엄청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한국 시장을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추락이 뭐 추가 하락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20불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 10불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뭐 글로벌 증시는 이미 좀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큰 악재로는 적용을 하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나 뭐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는 현재 유가가 한 20불 정도까지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주가를 좀 내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악재든지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응을 해간다 그래야 될까요? 이 악재가 좀 소멸되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이 바닥이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좀 많은 부분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뭐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가가 많이 쌌다라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좀 바닥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이라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진입을 좀 모색을 해야 될 때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오랜만에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배팅을 하셔도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 PBR 1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부분의 주식들이 예금보다는 오히려 매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이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뭐 1850대를 좀 대바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포인트 남지 않았는데 하루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깨질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시장이라는 것은 좀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1850포인트를 좀 대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부분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단, 이 박스피라는 오명도 있는데 이 상단 측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 좀 자금 이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대형주 쪽 시장이 먼저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은 한 195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선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서 만약에 이익 개선세가 나온다면은 한 2200포인트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좀 우려감은 좀 덜어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850포인트대를 지금 현재죠.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먼저 좀 나서보자. 분할 매수 관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